안녕하세요, 안정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계토항 비문의 조작설, 비면에 석회가 발라져서 글자가 조작됐다 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과연 그 이후에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계토항비 연구에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이게 국제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중국 연구자들이 이 연구에 끼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관계토항비가 있는 현지에서 직접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한테는 쉬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정식 수교를 한 게 19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전에 한국전쟁 과정에서 같이 전쟁을 치렀다 보니까 이 공산권 국가인 중국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여행을 한다든가 또 연구와 관련해서 답사를 한다든가 협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었죠. 자, 다만 중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락만 얻으면은 그 지역에 가서, 현지에 가서 관계토항비를 직접 연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든지 허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왕건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관계토항비가 있는 이 지안 지역, 현지를 직접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아예 관계토항비 옆에 집을 짓고 살아요.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지역 주변하고 같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단순히 이제 관계토항비를 글자를 이제 판독하는 작업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 이제 사는 사람들, 현지인들, 보통 이제 시골에 보면은 같은 지역에 2대, 3대 이상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인들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사코 가케노부가 그 지역에서 관계토항비 탁본을 제작해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니거든요. 19세기 말 1883년대니까 대체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그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 또 아무래도 그 자기 이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래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현지인들을 인터뷰해 본 거예요. 거기서 떠도는 소문들, 관계토항비와 관련된 이야기들. 자, 이걸 인터뷰해 보니까 굉장히 뜻밖에도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관계토항비를 1883년도 당시에 전문적으로 탁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밝혀내요. 그 사람들 이름도 밝혀냈습니다. 초천부, 초균덕이라고 해서 둘이 부자지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코 가게노부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 이 시점에 관계토항비를 전문적으로 이 지역에서 탁본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조사를 하면서 이 현지에서 이 관계토항비 탁본들이 제작되는 전모가 점점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진 씨가 제기했던 석회 조작설, 일본에 의해서 이 석회가 이제 도포가 되고 비문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설을 비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이 이진 씨의 설에 의하면은 사코 가게노부 중위가 탁본을 직접 제작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주장을 했는데 왕건군 씨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코 중위가 직접 탁본을 했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무슨 군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저기 석비가 있네? 그래서 저거 한번 탁본해봐야지 하고서 인근 문방구에서 이렇게 먹물하고 화선지하게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걸 탁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2명이 달려들어도 꼬박 보름이 걸린다 그래요. 이 3연비를 제대로 탁본하기 위해서는 워낙 글자도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그거를 혼자 했다고 칩시다. 혼자 했다고 치더라도 사코가 과연 10년조 문구를 조작을 하려면은 미리 그거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거의 역사학적 지식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10년조 문구를 요거 고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사람이 현지에서 갑자기 비문을 발견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갑자기 문구를 조작해내는 것이 가능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관계토항 비문을 이제 그 사코가 보낸 탁본을 받아서 여기 이제 모든 문구들을, 글자들을 이제 판독해내고 이 모든 문구들을 해석을 해서 기초적인 연구 조사서, 회로록을 낼 때까지, 논문들을 낼 때까지 꼬박 3년 이상이 걸렸다 그래요. 자,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아니, 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단독으로 혼자서, 이 사람이 무슨 학자도 아니고, 거기 있는 글자들을 다 읽어내리고 나서 자기들 입넓은 부서를 유리하게 하려면은 요 2글자, 3글자 고쳐야 되겠다.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냔 말이죠.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코 중위가 10년조 문구를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참모본부가 사코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비면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다시 글자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진희 선생의 주장이었는데, 비면에 석회가 발라진 건 사실이에요. 예, 그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거는 누가 바른 거냐? 아까 얘기했던 전문 탁본업자 초시부자가 발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시부자가 사실은 이 비면을 갖다가 사실은 오랫동안 비반을 맞아가지고 이 표면이 좀 울퉁불퉁했다 그래요. 이 큰 비다 보니까 이게 종이를 붙여서 탁본을 한 다음에 종이를 쫙 떼내면은 종이가 잘 찢어졌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일부 패여있는 데다가 석회를 바르기도 했고,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모서리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 아무래도 탁본들 중에서도 탁공이 이제 제대로 정성을 이제 많이 들여가지고 글자를 많이 찍어낸 탁본들이 비싸게 팔립니다. 또 흐릿하고 이제 정성이 적게 들어간 탁본들은 싸게 팔리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모서리 글자들 요런 거 글자들은 이런 뭐 자자 뭐 정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걸로 우리가 글자를 좀 이렇게 석회를 만들어 놓고서 찍으면은 훨씬 더 비싼 값에 팔리지 않겠냐, 이런 욕심이 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석회를 이 초시부자가 바른 겁니다. 발라가지고 했던 건데, 다만 이거는 탁본 제작을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그 가치를 좀 비싸게 받고 싶어서 했던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뭐 일본의 임날분 부설에 맞게 뭐 글자를 조작하고 이런 의도 자체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진희 선생님이 발견했다고 하는 좀 이렇게 글자 획이 비틀어진 것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 자체가 무슨 비문의 뭐 신묘연자랑 직접 관련된 글자가 아닌 것들도 많고, 뭐 일본의 역사와 관련돼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모본부가 석회를 도포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 일본 참모본부가 신묘연자를 조작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코 가게노부가 최초로 일본에 탁본을 보내기 이전에 뭐 청나라 말에 만들었다고 하는 원석 탁본들, 다시 말해서 이 초시부자가 석회를 바르기도 전에, 훨씬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탁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작된 탁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걸 소위 우리가 이제 원석 탁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원석 탁본들은 어쨌든 석회가 없는 상태에서 비면에 이제 탁본을 찍어서 만들어낸 순수한 탁본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흐릿한 면은 있지만은 여기 있는 글자획들은 정확하거든요. 자, 여기 있는 글자들을 판독을 해보고 여기서 나온 글자들을 가지고 일본에서 판독했다는 글자들, 신묘연자 글자들이랑 비교를 해봤죠. 자, 결론이 어땠을까요? 자, 결과적으로 일본이 판독한 글자들하고 원석 탁본에서 나온 판독된 글자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인 근거죠. 예,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원석 탁본에 있는 글자들이 좀 흐릿하기 때문에 약간의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에서 뭐 신묘연자 글자들을 판독했던 거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학계 입장에서는 제3자인 중국 학자가 조작서를 부정해 준 거 아닙니까? 자기들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독했던 글자들 원안이 그대로 인정이 되게 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본 학계에서 해석한 신묘연자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주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반면에 한국 학계에서는 여전히 신묘연자 글자들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원석 탁본에서 나온 판독안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일부 글자를 좀 다르게 또 판독하는 그런 연구도 이어집니다만, 어쨌든 이 198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 학계의 신묘연자 해석이 우세하게 인정받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980년대 초반까지의 상황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끝나면 조금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과연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광개토항 비문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과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광개토항 비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신묘연자에 담겨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고구려인들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